그 딴지 게시판 관련된 얘기들이 우리 토론 와중에도 나왔어요. 근데 보란 듯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딴지 게시판에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비슷한 날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방송일은 토요일이지만은 수요일, 목요일 연일 올렸거든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거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부각시켜서 이를테면 표심이 정해지지 않은 중간에 있는 유권자를 붙잡겠다 이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 편을 똘똘 뭉치면 어쨌든 상대보다 결집을 우리가 더 그 공고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 특히 정청래 후보는 이 전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젠가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 질문도 나오고 뭐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아무리 그 제도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어도 당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답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자업자득이다.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네. 근데 오마이뉴스가 조중동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오마이뉴스가 뭐 상대적으로 어느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이었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언론에서마저도 저렇게 반응을 하면 어쩌자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 레이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이 10대 빵 혹은 9대 1로 나를 다루고 있다. 우리 패널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언론들이 그렇게 자기를 박대하는지를 좀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 대표쯤 된다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사실 20년 민주당 정치판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유시민 김어준만 잘 붙잡으면은 민주당 민주진영 내에서 해석 권력을 독점해 왔던 이 두 사람만 잘 붙잡으면은 그러면 앞으로의 정치가 편하다. 그 생각은 최민희 의원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딴지 게시판 가서 날마다 그냥 충성 서약을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딴지 게시판만 보니까 그런 괴이한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런 행동하지? 저런 말하지? 딴지 게시판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하기 전에 그 게시판을 안 봐가지고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형성돼서 운영이 되는지 몰랐는데 얼마나 된 한 게시판이에요? 20년 됐다고 20년 된 거예요. 예. 오래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철석같이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본인 공유 감정을 가지고 지금 떠드는 건 쉽게 말하면. 네.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와 딴지 게시판의 유대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다고 얘기했는데 네. 근한 20년 가까이 서로 그 소통하면서 유대를 쌓아온 관계이기 때문에 공고해요, 굉장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이제 진영 내 진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 딴지 게시판에 가면 별 험한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저러다 탄핵된다 이런 심하게 얘기 나오죠. 네. 장애를 비하하고 말이죠. 시작해서 그건 너무 이제 심각한 얘기고 저는 이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 있는데 최민희 의원, 정청래 후보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이분들의 운동의 출발점 혹은 정치의 출발점이 안티예요, 안티. 안티 조선 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아직도 안티야.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한 면모가 없어요. 비전을 내놓고 이런 어떤 그 정치인은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미래를. 맞습니다. 그게 비록 꿈이고 이상이고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막연한 얘기여도 그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반정립이야. 쟤는 악이야. 그에 맞서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선이야. 네. 그러니까 이걸 여전히 갖고 있어요. 선악구도. 그러다 계속 보니까 만들죠. 거기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야당일 때는 빛나요. 특히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에서는 굉장히 이게 가장 빛날 수 존재감이 있죠. 있어요. 네. 가치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당이 되거나 전시가 아닌 평시로 돌아오면 그거 좀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원래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당대표를 1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연임을 하게 되면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건 어떻게 채우고 그다음에 본인이 장점을 발휘할 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똑같아. 검찰개혁 뭐 언론 검찰개혁 근데 거의 됐잖아요. 아 지금 뭐 성안이 다 된 거죠 사실상. 네. 아 저게 왜 저럴까 싶으니까 그 세계관의 기저에 혹은 본인의 정치관의 기저에 여전히 그게 있구나. 안티 선악구도. 말씀 나온 김에 그 최민희 후보와 오마이뉴스 간의 갈등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역시도 최민희 후보가 이제 그 언론을 다루는 방식 이러는 것도 여전히 의원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럼 뭔가 이제 반정립을 통해서 뭔가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뭔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필한 듯한 그런 태도를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나한테 호의적이면 좋은 언론이고 그렇지. 나를 비판하면 맞아. 나쁜 그건 아니잖아요. 언론이라는 거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권력에 대해서 무슨 누구 편을 들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무슨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를 막고 이런다는 거는 더군다나 정체성이 이분의 정체성이 언론인이고 언론 운동가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사의 노조나 기자협회 지부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경선에서 사퇴하라라든가 의원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례적이죠.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이번에 단단히 화가 난 거 제가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오마이뉴스가 뭐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다. 이걸 지금 불만의 이유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 지지하면은 카메라 막아도 됩니까? 촬영하는 거 네. 동의를 대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보면은 참 이 유시민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20년 이 패권 세력이 교체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쇠하지 않으면은 참 민주당에게 남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중간 해석 권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네. 그 이가 없는 부실한 손주들을 위해서 대신 씹어가지고 먹이는 맞아요. 예. 참 이런 일들이 지금은 흔하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땐 그게 그랬거든요. 유시민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어준이 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시민 김어준을 소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론들을 덮어놓고 악마화합니다. 왜냐? 쟤네들 말을 들으면은 안 돼. 유시민의 해석, 김어준의 논평 이것만 접해야 돼. 딴 건 다 가짜고 그거는 다 거짓이야. 다 오염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길들여진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일단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혹은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내면은 바로 알러지 반응 해버리네. 바로 네. 그냥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마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게 아까 안티 운동 말씀하셨는데 늘 조선일보를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도 입장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오마이 TV의 행태가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사설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던 조선일보와 뭐가 다릅니까라고 하면서 사실상 조선일보 같은 짓을 오마이 TV가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거든요. 오마이 TV 그 직원도 조선일보 쪽 지금 출신이라고. 보니까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아까 악마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를 규정하고 그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쪽 진영이 갖고 있는 그런 오래된 거부감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화법인데 아니 세상이 뭐 이렇게 단순해요. 뭐 20년 전이면 그런 얘기가 통했을 수는 있는데 아니, 그렇죠. 네. 아직 이미 통하는 사람들이야. 뭐 있겠지요 일부 일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누가 요즘에 조선일보를 보고서 조선일보의 논조나 조선일보의 사설에 휘둘려요. 국민의 의원들도 안 휘둘려 요즘은 보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안 봐 그거를. 보니까 지금. 심지어 저기 네. 고성국 TV를 보지 조선일보를 안 봐요. 근데 이 진영에서 무슨 조선일보 같다라는 식의 낙인 찍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통하는 얘기가 아닌데다가 저는 최민희 의원이 그 김어준 뉴스공장 아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이었나 아니다. 매불쇼였나? 방송에 나와서, 네, 매불쇼였나 네. 어디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장르만 여의도에 한반 나왔어. 여의도. 네. 의제 설정을 김어준이 한다. 진보 쪽의 의제 설정을. 그걸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의제 설정은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그러라고 정치인이 본인한테 건데, 국회의원 세금 받는 만들어주고 건데. 해주고. 근데 그 의제 설정을 김어준이나 뉴스공장한테 맡긴다는 거는 정치를 거기다 맡긴다는 얘기 실제로 그래 왔고 아까 이제 해석 권력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이 의제를 설정하고 그 해석 권력으로 유시민이 나오고 그게 이제 증폭되면서 이 진영의 사고를 장악해 왔던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김용민 목사 같은 유튜버들도 있고 네. 또 이른바 누이재명이라는 세력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그 구조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구조 밖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갇히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초조함은 알겠어. 네, 초조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여당의 정치를 의사결정을 좌우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선배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아 이 정치의 그렇지. 결과를. 네. 책임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근데 결정하려고 들어. 건전한 그건 그냥, 심각한 예. 문제예요. 지금 해석 권력 얘기가 나왔으니 이어서 가보면은 이번에 많은 그 평론가들이 김어준 씨의 태도가 좀 예상과 다르다.
이거 분명히 뭔가 이제 그 견인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좀 지지하는 포인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며칠 남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상대적 중립을 상당히 유지하면서 후보들에게 공평한 마이크를 쥐고 있거든요. 네. 김어준의 행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일 겁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상인이에요, 상인.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 상인이에요, 상인. 지금 상인이 대통령 권력 4년 남았는데 지금 또 자기가 또 구축해 놓은 그런 수많은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려고 야당의 길을 간다? 가능하지 않아요. 유시민의 길과 김어준의 길이 다릅니다. 유시민은 어떠냐? 이분은 정당 창당해서 네. 자기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개혁국민정당으로 해서 열린우리당 창당에까지 이르러 자기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다음 대선 때 뭐 물론 안 됐지만 후보로 나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당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도파민이 상당해. 그래서 저 국민참여당도 만들고 나중에 또 어떻게든 이 정당의 구조에 자기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는 유시민의 가는 길이 다당제 옹호론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언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근데 저 유시민이 가담한 당은 다 망해요. 다 망해. 내가 당을 같이 해봤는데. 네. 정당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정당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뭐 이른바 친문이라 불리는 그 세력을 차기 대권 구도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그러기 전에는 2028년 총선에서 상당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거예요. 박선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워낙 쌓아놓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본인 자신이 간판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뭐 하여튼 드러낼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접 나서진 않지만 배후로서 혹은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건 유시민 얘기고 김어준은 지금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돼요. 또 게다가 또 이쪽 재건축 이슈가 또 걸려 있어가지고 재개발 이슈가 걸려 있어가지고 충정로 4억이요? 그 저 권력이 조금이라도 틀어버리면 이거 대책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당 대표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이 연착륙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딴지의 유저들 지금 다 그냥 극도의 친청이 돼가지고 안티 김민석으로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 나의 뜻에 순치시킬 것인가 아마 이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을 겁니다. 이제 사후 정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정청래를 도와주는 저 행동입니까 지금? 아니 근데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김용민 PD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텐데 그 상업적 동기가 있어 보이죠 당연히. 뭐 그거는 또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 양반이 뭐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업가, 매체 사업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상인. 근데 충정로의 상인. 아마 세에 불리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의 불리함을 느끼고 약간 현실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적 퇴각 뭐 이런 거라고 보고. 근데 본인이 체스판의 설계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야망, 습성 이걸 버렸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아니다. 일단 한 발 빼자 이런 것 같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후보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보면 특히 정청래 후보한테 거듭 그리고 김민석 후보에게도 서로 화해가 가능하냐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즉답을 두 분 다 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어준 씨는 본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는 민주당 내에 그런 균열이 있으면 극대화되지 않아요. 민주당 내에 그런 균열이 없고 자기가 그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거든.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예전하고 이제 이 대한미디어 지형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뭐 김어준 씨가 독식이 아니에요. 기침 한 번 하면 그 밑으로 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구계영 기자도 있고 비상구도 있고 우리 김영민 목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뭐 하나만 보고서 하지 않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의 한계도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꼭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뛰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식의 굳이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문화 권력으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전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건 아마 김용민 우리 평론가님이 약간 감정적으로 뭔가 설명이 되실 것 같아 여쭤보는 건데 정청래 후보가 자꾸 이제 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네. 우리 김어준 씨는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정청래나 최민희나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전당대회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그 당원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거고 최민희가 뭐 정말 그 지도부까지 그냥 천우신조로 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위상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뭐 대표의 대단하면. 정속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제는 두 사람은 이 김어준에게 의존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세를 확장해 나간다든지 미래를 설계한다든지 그 꿈은 버리는 게 좋겠다. 사실 최민희 의원만 보면은 그분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해찬 전 총리 살아계실 때는 이해찬 사람이었거든요. 아 정확히 이해찬 분류하면 총리의 그 회고록도 저 최민희 의원이 써준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뭐 대피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대담 기록 같은 오, 형식으로 네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찬 전 총리를 그 기댔던 그런 정치를 해왔고 아마 이해찬 전 총리 부인이 이번에 그 청천회 후보 쪽에서 맞아요. 그런 지지 비슷하게. 서포트 네.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 아닐까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해찬뿐만 아니라 김어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란 며칠 뒤에 네. 그 도주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도피했던 자리를 비웠던. 네. 도피했던 김어준 씨가 돌아와가지고 난데없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맞아. 뭐 무슨 저 증언을 하잖아요. 맞아. 나중에 다 따져보니까 사실인 게 없어 거의 없어. 뭐 무슨 암살설 뭐 예.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놓았는데 그 정황을 취재했던 기자의 얘기로는 자기가 이제 도피하는 바람에 그 이 내란 국면에서 어찌 보면 큰 시장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로서는 네. 완전히 자기는 이제 존재감이 없이 돼버리다 보니까 화려하게 다시 컴백을 해가지고 다시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국회에서 쇼를 했는데 그 판 깔아준 사람이 최민희 의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 나름대로 김어준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또 김어준은 또 그들을 위해서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뒷받침해준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민낯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이상 김어준이 두 사람을 위해서 자, 신경 써줄 여지는 없어 그러면 보인다. 정청래, 최민희 두 사람과 관계는 만약에 정청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안 되죠.